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검증, 인사청문회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가지는 권한,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인데 이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드릴 수 있을까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3차 검증인데 저는 이제 이게 국민의 검증이고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검증으로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였지만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놓고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김 후보자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는데 김 후보자 청문회 문턱을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동안 여야가 대립했던 것에 비하면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가장 결정적인 건 아마 좀 재산 문제, 부동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법조 경력이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21기니까 30년 정도 됐는데 아시다시피 집은 없다 그랬고, 사실은 이제 공직자들이 재산을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공시지가로 신고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분이 집은 없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다 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합쳐도 지금 아마 신고한 게 18억 정도였어요. 그 중에 이제 전세가 12억 정도였는데, 물론 뭐 법조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김앤장이 한 10년 정도 있었고, 이런 걸 예. 비하면 사실은 이 재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봐서, 그다음에 뭐 많은 문제가 됐던 무슨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고, 예. 본인이 또 실수하신 뭐 위장 전입 문제나 이런 부분을 사과를 해서, 제가 보기에 뭐 다른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네. 또 이분이 또 그동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해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는 차분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이 생각보다 공세를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게까지 공격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중립적으로 이 기관 운영을 잘할 어떤 기본 어떤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갖춰진 인물로 야당 쪽에서도 일단 판단을 좀 내린 거 아닌가 싶어요. 최종적으로. 뭐 이게 후보자 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꽤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검증을 해봤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 뭐 우리 편이 될 것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방적으로 여당 편을 든다든지 뭐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일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공세 수위를 지금 많이 낮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청문회에서는 특히 이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김진욱 후보자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법 위에 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압력이나 탄압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고 이제 국민 편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는데 네네. 뭐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원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죠. 지금 예. 아마 야당에서 계속 공수처를 반대했던 것들이 결국은 아마 여당 편드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야당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컸거든요. 사실은 이제 수사 대상이 어찌 보면 뭐 한 7천 명이고 그중에 판검사가 한 5천 명인데 나머지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야당 탄압 도구로 쓰이지 않겠냐 그랬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뭐 정치 성향은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뭐 정치적인 어떤 관계를 맺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본인의 평소에 어떤 소신 밝혔던 것 같고요. 또 아마 야당이 보기에도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본인도 아마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예. 아마 변협에서 추천했거든요. 변협 회장의 얘기도 들어보면
어쨌든 검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봤을 때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담보할 수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기 때문에 예. 뭐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가장 뭐 정확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김 후보자가 좀 수사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또 집중 부각하기도 했는데 전주의 의원이었죠. 이른바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도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우려하는 대목 예.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건 거죠. 이제 뭐냐하면 좀 중립적인 인물로 공처장은 이렇게 앞에 내세워 놓고 그 밑에 차장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검사들, 수사 검사진들을 뭐 민변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지금 야당 성향의 인물들로 이제 이걸 이제 구성을 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뭐 수사는 어찌됐건 실무진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야당에 대한 이제 공안 통치가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그거를 이제 과연 이 공수처장이 이 검사 출신도 아니고 수사 경험도 없는 사람이 수사에 이렇게 관계하면서 이걸 뭐 막고 이럴 수 있겠는가?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오늘 상당히 많이 쏟아진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료였는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특히 누가 공수처의 1호 수상이 될 건지 이를 놓고 여야 의원 간의 집중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란에 불을 붙인 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수처 출범 시에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군요.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을 하거나 수사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옆자리에 앉은 의원으로부터 언론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그동안에 계속 왜곡된 주장이나 진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다시 이런 왜곡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예, 이렇게 보셨듯이 조수진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이에 신경전도 있었고 사실 후보자 검증하는 자리였는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누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더 지금 언론의 초점이 이에 쏠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야당이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예. 왔었죠. 근데 이게 아마 저는 이 얘기를 조수진이 왜 했을까 싶어요. 특히 나는 이 두 번의 발언, 그러니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군요. 이 발언의 의도가 뭔가? 결국은 이제 물론 이게 뭐 정치인으로 살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라고 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을 배제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건데 거기서 사실은 그 최강욱 의원 얘기도 장모는 해당이 없어요. 배우자만 해당되니까. 근데 뭐 배우자 될 수 있냐?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거를 동료 의원의 방송에서 한 얘기를 틀어서 만약에 그걸 물어본다 의원한테 후보자한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배제시켜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그렇게 묻고 싶은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받는 뭐 혐의라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판사에 대한 사찰 문건은 이제 징계 문제로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장모 문제는 장모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부인의 주가 조작 문제도 보면은 결혼하기 전입니다. 배우자가 되기 전이니까 뭐 관계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장 할 때 부인이 뭐 협찬을 받았느니 그런 건 아직 남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 윤대진 그분 형의 수사는 사실 본인하고 직접 관계 없는 거라서 현재까지 예. 제가 보기에 뭐 수사 대상으로 삼을 만한 건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공수처 출범하고 퇴임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 만든 어떤 혐의가 나왔다. 총장 대기 시간에 어떤 뭐 수사를 뭉갰다든지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특정해서 자꾸 수상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김진욱 후보자 오늘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겠다. 원론적 답변으로도 들리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인사청문회 내내 답변의 기조가 예. 이제 결국 이제 원칙과 원론입니다. 그 틀을 좀 벗어나지 않았고요. 뭐 그에 따라 사실은 공수처장을 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상의 얘기를 지금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아직 수사팀이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수사 대상에 대해서 지금 뭐 검토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단계에서 누구를 뭐 1호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입 바른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건 이제 어떤 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라고 생각하고, 예. 앞으로 이제 수사진이 다 구성되고 나면 이제 1호 사건을 뭐로 할 것인지 아마 고민을 할 거다라고 보는데요. 특정 개인을 찍어서 뭐 수사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공수처 1호 사건의 의미가 많이 훼손이 되죠, 오히려. 그런데다가 어찌됐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도 계속 주장했다시피 기본적으로 검찰이 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 주 역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어떤 범주에 맞는 그런 사건으로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소소한 사건을 가지고 또 검찰이 이미 상당히 많이 수사를 해놓은 거를 뭐 들어가서 빼앗아 오다시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할 가능성도 저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거보다는 어찌됐건 지금 이미 수사가 안 된 부분, 뭐 정보는 충분히 있고 혐의는 좀 충분히 있으나 그런 사건들 중에서 중대 사건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찌됐건 역사에 남을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두 분 다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하지만 지금 뭐 정치적인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라고 두 분께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좀 압박을 하기보다는 향후 공수처의 운영 방향에 좀 질의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때문에 이제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냥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아마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 나온 것에는 특별히만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차장을 뭐 약간 뭐 친정부 인사이지 않겠냐, 아니면 검사, 차장은 사실 인사위 거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냥 처장이 제청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제 남은 관건은 이제 검사, 처장, 차장까지 합쳐서 25명인데 검사를 선정할 때 7명인데 그 중에 2명은 이제 그러니까 처장, 차장, 처장이 추천한 사람 한 사람, 3사람하고 여당 2명, 야당 2명 들어가는데요. 과연 이제 지금 야당에서 이 2명 인사 추천위를 오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반대해도 이제 찬성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장 임명할 때처럼 인사추천위에 오히려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끌기로. 그럼 아마 오늘 질의에도 만약에 야당이 안 들어왔을 때 인사추천위를 계속 할 거냐, 이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안 들어갈 테니까 5명 갖고 그냥 만들겠느냐, 이 얘기에 맞춘 거라서 저는 아마 이 인사추천위에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검사들을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그 대충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파견은 받지 않겠다라고 일단 이제 검찰하고는 좀 선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출신과 비검사 출신 반반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윤곽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자 이제 그런 인적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그 이념 성향이 좀 특별한 그런 검사들을 과연 데려다 놓을까?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그 공수처장의 성격으로 봐서는 가능한 한 좀 중립적인 정치적인 바람을 타지 않은 그런 인물들을 이제 많이 기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야당의 그 걱정이 약간 기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야당이 그 추천위원회에 안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걸 기피할 게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의견 개진을 하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특정 어떤 그 검사 개개인의 어떤 문제점이 예.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오히려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앞서 들으셨듯이 오늘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야권 유력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로 끝납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견제하는 발언도 잇따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영민 대통령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장직 그만두고도 정치 안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와서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 야권에서 부각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께서 지지가 글리 좀 몰려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 안 할 거라고 확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뭐 워낙 또 가까이서 보셨던 분일 테니까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평소에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안아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요. 예. 어제는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예상 반 기대 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권 대선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지금 아마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이낙연 대표나 아마 이재명 지사가 붙어도 지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보기에 정치를 당장 하겠다 이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들어봐도 검찰에 있는 분들은 정치 나가서는 쉽지 않다라고 말리는 건 아는데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만두고 나왔을 때 물론 아마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보통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이제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데 나왔을 때 바로 아마 모든 언론에 집중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특히 이제 야당 측에서 끊임없이 아마 예를 들어서 야당의 어떤 정치인이 그러면 본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을 지지해달라고 하겠죠.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어떤 유혹, 정치에 대한 유혹, 특히 지지율이겠죠. 이거를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간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 안 하겠다 바로 이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러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거냐. 예. 근데 저는 완전히 안 한다라고 하면 말 못하는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했죠. 여권으로 나갈 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권 사람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면 여권 예.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예. 그 말은 이제 여권에 못 가게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임명했다, 내가 임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어떤 언론이나 누구도 여권에서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언급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야권 후보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야당에서 강력한 주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아마 그 유혹을 떨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누가 윤석열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물러서겠지만 이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간 여권에서 사실 윤석열 총장 때리기가 이어지면서 사실 정치 행위를 하려면 사퇴를 해라라는 압박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연 요즘에 이렇게 여권의 움직임을 보면 윤 총장의 그 정치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기조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바에는 출마를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여권 입장에선. 예. 자, 그래서 이제 나가지 말라고 자꾸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거고. 그런데 사실은 더 지금 심경이 복잡한 것은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범야권 대권 주자로서 저렇게까지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권의 후보자에 비해서도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이러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영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이러다가 출마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당내 지금 대권 주자들은 누구도 지금 별로 뜨지 않은 상태. 예. 이런 상태 사실은 굉장히 최악의 경우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별의 시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별의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빨리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윤 총장은 아직까지는 그냥 검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결국은 제3지대 예전에 이제 안철수처럼 어찌 보면 이제 제3지대에서 어쨌든 본인은 개인 지지율은 굉장히 높고 국민의 지금 힘과는 뭐 어느 정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이렇다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제3의 후보로 나서는 경우가 가장 어찌 보면 이제 골치 아픈 경우겠죠. 예.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았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붙고 또 정치인들도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제3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직접 가기보다는. 근데 그거는 아마 결국은 야당에서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누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뭐 여당에서 여당 지지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결국은 아마 국민들의 여론 흐름이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 여권에서 이제 윤 총장을 야권 인사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 행위를 하려면 총장직에서 물러나라라면서 윤 총장에 대해 사실상의 사퇴를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과거 여당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고 오시죠. 유력 언론사 사주를 만나러 다니고 국정감사장에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며 지역을 순회하며 자신의 조직을 챙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명실공히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정치인 윤석열 총장은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만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검찰은 결코 누군가를 위한 정치 무대가 되어서도 기바람을 막아줄 정치 온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치를 하려거든 사퇴해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 이게 지난 11월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최근 이제 여권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7월 임기까지 이제 채우게 된 만큼 어떤 갈등 국면을 만드는 것은 좀 피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아마 징계 절차가 아마 법원에서 집행령이 예. 받아들이면서 다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임기는 7월까지입니다만 보통 인사추천위가 한 5월 정도에 만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5월 정도부터는 이제 하마평이 오르게 되는데요. 차기 총장으로 넘어가는 국면인데 그러면 사실상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뭔가를 갈등을 만들어서 다시 뭐 징계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윤석열 총장도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기는 힘들 거예요. 기존에 하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수순 정도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과거처럼 다시 어떤 뭐 여권과 어떤 갈등보다는 자연스럽게 임기를 마무리하고 차기 총장을 선임하는 순서로 제가 보기엔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임기를 끝까지 채우는 게 더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대선에 뛰어들 준비를 할 시간이 별로 네. 없거든요. 자,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더 낫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당 내에서 누구도 사퇴 주장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 과거 사퇴 주장하시던 분들도 제발 윤석열 검찰총장님 임기 끝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으로까지 지금 반전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여권에서도 야권에서도 사실상 윤 총장을 좀 견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유는 이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좀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붙어도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 붙어도 사실상 앞서는 것으로 오늘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양자 대결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이낙연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46.8%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가상 대결을 볼까요? 여기에서도 지금 45.1%로 3%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해석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예. 그러니까 중도층이 돌아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이제 현재 민주당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골수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30% 내지 뭐 최대 한 35%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 중도층 내지는 이제 부동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선거 결과가 판결이 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부동층이 확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또 현 여당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어찌됐건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 이게 점점 제가 보기엔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실제 정치에 뛰어든다면 이런 조사 결과가 계속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양자 대결로 여론조사한 거 많지 않았거든요. 예. 대부분 여러 명, 뭐 여야 후보 여러 명 누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아니면 여당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양자를 붙인 경우는 흔치 않았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양자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뭐 어차피 대선이라는 건 물론 여러 후보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유력한 후보 두 사람이 붙게 돼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아마 지금 뭐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재명 지사가 유력하다 보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물론 뭐 제3의 후보가 될지 아니면 뭐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대선은 정당의 힘도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지금 현재 상태, 지금 뭐 앞으로 뭐 임기 총장 마칠 때까지 어떠한 뭐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금 양자 대결에서 이긴다는 수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고,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이낙연 지사와의 어떤 그 갭 차이보다 덜 난다는 거거든요. 7% 3%니까 사실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사이에는 좀 차이가 났었는데 그 말은 결국은 여당 지지, 야당 지지, 결국은 민주당 아니면은 뭐 야당 지지 이렇게 나뉘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제 결국은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가서 정당 지지를 올려야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이재명 지사라든지 아니면 이낙연 대표도 지지를 올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도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야권이 지금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출신의 뭐 당원인 인물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떠주면 가장 좋은 건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 밖에 있는 인물인데다가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인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냥 검사, 아주 철저한 공무원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어느 순간인가 뭐 정치에 뛰어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승산이 그렇게 높은 그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이 갑자기 정치인으로 변신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봤다시피 오히려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죠. 그런 걸 보더라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국면에서 국민의힘 쪽의 내부에 지금 뭐 준비 중인 대선 출마 선언한 인물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본선 국면에 가게 되면 정당 투표 어찌됐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다 결집을 할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과연 이제 당선을 거머쥘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역시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 개인의 어떤 인기 이런 거로 어느 정도는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플러스 알파를 결국 이제 후보 개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누구도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 지금 대선 주자 중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실제 정치에 뛰어들지는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일 것 같고요.